다른 당을 내세워서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꼬리를 감추고 어떤 속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다는 이야기를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지나치십니다. 예, 여하튼 지나치시다. 그래도 나는 그 민주당이 정의당을 내세워서 한다. 이러면 아예 그 그만하자. 그 논쟁 뭐하러 합니까 그거? 지역구가 뭐 국회의원이 등기 내는 거냐 이게. 왜 이걸 줄이면 안 되냐. 줄이고 새로운 제도로 20, 30대 여성 새로운 다양한 국민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바꿉시다. 민주당이 의석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확실히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자칫 무리하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하다 보면 선거구도 없애버리고 새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하는 대혼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10% 30명 선에서의 증원을 찬성합니다라는 의견입니다. 대신 현재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관련된 모든 예산을 12년 동안, 그러니까 3대의 국회죠. 12년 동안 동결 조건으로 의원 정수 확대에는 찬성합니다. 12년 후에 세비를 셀프 인상 대신에 공무원 임금 인상 비율만큼만 인상하자는 조건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30명 늘리자, 의석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이 어떠십니까? 지금 정의당 측에서 저희는 300명이 동결하는 선에서 300명 증원이 절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00명보다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불만이 섞일 텐데요. 네, 박성중 의원님. 지금 국민들한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 하는 거 아마 찬성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보니까 77%의 국민이 반대하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정의당을 내세워서 10% 30석을 늘리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세워서는 그건 잠깐만, 근데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듣고. 정의당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건. 잠깐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30석을 늘리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행안을 보면 28석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늘리자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행대로 선거법을 만약 연동형 비례를 그대로 추진하면은 그 28석 줄어가는 게 동폐합되는 게 한 7, 80석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선거법이 통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당을 내세워서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꼬리를 감추고 어떤 속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다는 이야기를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지나치십니다. 예, 여하튼 지나치시다. 그래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차분하게 토론을 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잠깐. 그다음에 28석 중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줄어드는 그 지역을 보니까 이 수도권 또 충청, 호남권에서 한 20석 줄어듭니다. 지금 여건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둘 줄어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당제를 내세워서 2당, 제2당, 제3, 제3, 제4 이렇게 해서 정말 다당제 되면 뭐 앞으로 장기 집권 가겠다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국민들이 정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고려하라. 근데 민평당, 정의당, 대한신당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사법개혁안 통과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요, 이제 의원 정수 문제는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했잖아요. 1년 동안 이 협상을, 물밑 협상도 다 같이 했어요. 저는 정의당을 내세워서 얘기한다. 제가 정의당하고 다른 그 대한신당 있는 분들하고 이거 갖고 오늘도 논쟁을 하고 왔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논쟁을 했어요. 저는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정의당이나 소수당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 정수 확대를. 그리고 민주당은 또 한국당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선에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셔야지 민주당이 정의당을 내세워서 한다. 이러면 아예 그거 그만하자. 그 논쟁 뭐하러 합니까 그거? 그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40석 그거는 좀 그만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이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거가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설득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개혁하자고 시작한 거 아니냐. 지역구가 뭐 국회의원이 등기 내는 거냐 이게. 왜 이걸 줄이면 안 되냐. 줄이고 새로운 제도로 20, 30대 여성 새로운 다양한 국민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바꿉시다. 이 점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 놔두고 놔둔 상태에서
다양한 민심이 수용되는 선거제도로 좀 바꿉시다. 네. 이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의견대로 봐요. 하면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아, 그러면 진짜 해야 많은 되는구나. 여당 의원들의 다른 또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기 아니야,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걱정을 해서 하는 오늘 소리입니다. 민주당이 표출 의석 누가 늘리는 것을 합니까? 반대한다고 확실히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굉장히 아니, 의미가 지금 있다. 우리가 매일 또 얘기하고 확실히 앞으로 그걸 있는데. 지킬 거죠. 김종민 간사께서 지역구 줄이자고 한 말씀도 저는 꼭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소위 이제 정의당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이제 제도를 만들려다 보니 국민들은 의석 늘리는 걸 반대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늘려야만 그 제도가 도입될 수 있으니까 28개 지역구 의석을 줄이려고 하는데 28개를 줄이면 7, 80개가 아마 통폐합될 겁니다. 붙고 뭐 이래 되니까 그 관련되는 의원들이 썩 탐탁게 안 여겨서 통과될 확률이 희박하니까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늘려보자고 이제 정의당에게 제안한 것 같은데 국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00석 유지하는 가운데 지금 정의당 안이 통과되기로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아서 그것이 우선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면 그 이후에 선거구 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도 다시 법안으로 의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려고 합니까? 내년 4월 15일 선거인데 12월 3일에 설사 한다고 한들 언제 지역구 협상을 하고 그 법은 또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지역구 획정은. 그래서 자칫 무리하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하다 보면 헌법상 기존 선거구도 없애버리고 새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하는 대혼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점에 대한 사실 그거 답변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셔서 그래요. 예. 그 점을 좀 아니 듣고 그러니까 싶어요. 제가 법을 잘 오인하셔서 예.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걱정하신 동안에 논의를 해서 빨리 타협을 하고 합의에 이르자니까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 입장은 내 질문의 요지는 제 말씀 들어보시니까 우선 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라고. 내 질문의 요지는 이 법이 통과돼야 선거구 획정 아니 조정이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시간적인 여유가 네네. 더 아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빨리 논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300명을 고정으로 정해놓고 하자. 그럼 지역구 줄이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제 답이 말씀 아니죠. 들어보세요. 어려운 작업이니까 지금 치열하게 해서 결론을 내고 빨리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제가, 지금 공자님 말씀인데. 자유한국당은 공장 말씀대로 이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전혀 하지도 않고 저 비례대표는 절대 불가하다. 오히려 저 300명보다 더 줄이자.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니까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논의라도 시작을 민주당이 하자는 거 볼 때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것이 국민들은 의석 줄이는 걸 대다수가 아니, 찬성을 하고 주호영 있어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예, 드릴게요. 예. 이게 정개특위에서 이게 논의가 다 끝난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저 장제원 간사는 이걸 알고 계시는데 예. 일반 의원님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마지노선이 2월 26일부터 제외 국민투표하는 사람들 투표인단 명부 작성에 들어가요. 그 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월 2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끝내주십시오. 선거구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2월 25일까지 선거가 획정되려면 최소한 한 2달 정도는 획정 작업을 해야 되니 12월 26일까지는 선거법을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대로 할지 새로운 선거 제도로 할지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2월 26일 전에는 하늘이 두 쪽 나와도 결정을 해야 돼. 만약에 그때 결정이 안 나면 현행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것이 자, 아니고 그렇게 제 보고. 질문은 제가 12월 22일 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 법으로 됐다. 선거구 말씀드릴게요. 획정이 합의가 되냐고. 아니 제가 보세요. 제 얘기를 자, 우리 선거구 합의 안 획정은요. 된다고 자꾸 선입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은요. 말씀하십니까? 자, 만약에 12월 20일 날 선거제도 결정이 돼요. 그럼 바로 이게 자동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일로 넘어갑니다. 실무 작업이 2달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별표 법안이거든요. 이 별표 법안은요. 패스트트랙 상임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지체 없이 본회의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거법 그러니까 획정위에서 결론 나는 순간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잘 아는데 저렇게 70여 개 이상이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냐. 아니, 이 그거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표결이에요. 제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됐을 때 기존 선거구는 없어지고
새 선거구에 대한 총론만 만들어지고 선거구 획정한다는 이 대혼란 상태를 예상이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에 맡길 저는-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거에 대한 심판은 국회의원들이 받겠죠. 저는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신 왜 저는- 근데 미리 잠깐. 예단하고 안 될 것이다라는 건 아니, 전제 모든 국가를 논의가 운영하는 논의 사람들이 자체를 예측 논의- 가능하고 헌정 공백이 없도록 하는 안전판을 가지고 가기 저는 이래 그 해놓고 주호영 의원님하고 반대 생각입니다. 저는 선거구에 대해서 그 숫자가 결정되면 선거구 획정에 그거는요. 대한 것도 쉽게 저는 수정안 쉽게 될 거라고 수정안 돼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네네. 네. 선거구 하나 통폐합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혼란이나 반발을 겪었는데 그걸 그렇게 의원님. 쉽게 아니, 이야기할 수 의원님, 있는 잠깐만요. 자유한국당은 잠깐만. 모르지만 박성재 잠깐 의원님 제가 발언하시고 그러면 잠깐 내가 이야기를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님은 이제 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됐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 우리 내부의 상당수 의견은 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문제가 많다. 작성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선거제도를 꼭 도입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는 도입했을 경우에 실제 지역정당에서 많은 득표를 차지하는 사람은 비례를 거의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정당을 별도로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편법의 어떤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권역별 비례정도 또 생긴다. 그러다 보면 지역의 갈등 이런 게 또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이런 연동형 비례제가 지금까지 세계 어디도 없다. 지금까지 한 레소토라든지 몇 군데 세 군데 정도가 했는데 다 실패가 다시 원대복이 네네.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네.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는 독일이라든지 뉴질랜드는 그거는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의 50% 비례나 40% 비례를 가지고 양쪽 다 출연할 수 있도록 비례도 가고 지역도 가고 하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의 제도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 자체를 반대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이 아예 뭐 네네. DL 가기 전에 일이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반대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신정민 좋아요. 의원님, 네, 짧게 연동형 비례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례성하고 대표성을 개선하자는 건 취지는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선거제도보다 아닙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고치지 말자 그러면 아닙니다. 그런데 비례성을 강화하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을 강화하면 아니 그 다른 방식으로 잠깐만요.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당제는 대통령제하고는 맞지 않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부분적으로 말자는 거예요. 비례성만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비례성 강화가 좋기는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모든 걸 지역구에서 당선이 많이 되면 비례는 한 석도 못 가져가는 또 다른 면에서의 부작용이 위성정당 또 있는 만들 거예요. 수밖에 저는요, 없고 이제 연합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요, 문제가 보통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대로 대표가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비례성을 국민이 표대로 의석수가 나와야 된다는 그게 비례성이 나오는 이원내각제에서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그런 모든 대통령제에서는 선거는 대통령이 모든 걸 행사하고 제 얘기 그러는데 좀 김정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대표성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 그런데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바람직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성 겁니다. 강화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국회를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걸 좀 지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거 제도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20대, 30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미국의 국회의원 비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6%인데 6%면 우리나라 따지면 18명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독일이 17%인데 우리를 따지면 50명. 덴마크 44%, 130명. 20, 30대가 인터넷 댓글로 저주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들어와서 토론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는 지역구에서 하나씩 뽑는 이 제도만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20, 30대 지금 1%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정은혜 의원 돼서 1%가 되고 0.6%예요. 비례대표는 많이 주면 이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을 네네.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금은 네, 배려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되는 여기서 좀 것이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법안만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난관이 예상이 다 사실은 되고 굉장한 있습니다. 문제 굉장히 잘 알겠습니다. 대안만 내놓으면 돼. 한국에. 네네. 맨 반대만 하고 대안을 안 내놔. 왜?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대안을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슬슬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